아이맘 박진현이에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아이의 독서 습관 잡아주는 방법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만화책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 밧줄을 던진 셈이고, 이제 그 줄을 잡고 헤쳐나오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함께 읽기를 통해 책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기 시작했다면 이제 스스로 책 읽기에 몰입하고 그것이 자발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과정들이에요. 함께 읽기는 시작을 위한 방법이지만 모든 책을 그렇게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능동적인 독서자로 홀로 서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스스로 읽게 하는 거였어요. 만화책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줄글 책도 재미있고 읽을만 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스스로 읽게 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읽게 할 책이다 보니까 부담 가지 않는 두께의 재미있는 책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렵지 않은 책, 재미있는 책이에요. 글씨도 적당히 크고 잠깐 집중하면 읽어낼 수 있는 책. 만화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인 거죠. 독서 습관 안 잡힌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잖아요. 책에 재미를 붙이고 집중할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책의 수준을 천천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활용한 책이 마법의 시간여행이었어요. 너무 유명한 책이라 거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누적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책이죠. 제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비룡소에서 번역본이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권이 다 나오지 않아서 30번대 책은 추가로 출간될 걸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요즘 보면 빠른 애들은 7살에도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빠른 거지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 책 읽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설령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책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좋아하게 하고 습관 붙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시작하는 시기에 읽는 책의 수준이 낮다고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습관만 붙이면 점진적으로 독서량도 늘고 독서 수준도 높여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줄글 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걸 체감하는 거고 혼자 읽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법의 시간 여행의 경우 한 권 한 권 읽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데다 4권 단위로 엮이는 시리즈 구성이고 역사, 지리, 과학 등의 주제들이 조화롭게 녹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관심 갖는 분야의 다른 책으로 독서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혼자 읽기에 적합한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녹아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생각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마법의 시간 여행 이후 주로 이런 류의 책들이었어요. 일단 재미있고 한 권 한 권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지만 시리즈라서 재미를 붙이면 다음 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책들이에요. 엽기과학자 프레니 과학동화 로스트 시리즈 같은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판형 구성만 만화가 아니지 내용은 만화보다도 더 재미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글 책에 대한 흥미, 스스로 읽기가 조금씩 잡혀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혼자 읽기에 대한 관심이 견고한 습관으로 제대로 잡히기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책과 친해지기 위해 재미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는 것을 당장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슬슬 그렇지 않은 책으로 읽기의 범위를 확장해 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북 큐레이션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틈틈이 도서관 데리고 다니시는 부모님들 계셔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여유는 없었어요.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퇴근 시간이 늦었고 주말에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다니며 책 읽을 시간을 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북큐레이션, 쉽게 말씀드리면 도서 대여 서비스예요. 매주 서너 권씩 책 배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 같아요. 재미있는 책을 위주로 혼자 읽기를 훈련시키면서 점점 책을 좋아하게 된 건 맞는데, 아무래도 코믹 코드가 담긴 책들에만 쏠리기 쉽겠더라고요. 필독서, 읽어야 하는 책에 대해 너무 매여서도 안 되지만, 책에 대한 거리감이 해소되고 흥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니까요. 재미를 위주로 읽다가 책 읽는 게 좋아지고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뛰어넘는 책 읽기로 넘어가야 하니까요. 줄글 읽어내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 새로운 분야의 책에 대한 시도도 전과 같이 부담스럽지는 않아지거든요. 자칫 치우친 독서, 편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이제는 생각해 볼 시점에 이른 거죠. 책 대여 서비스를 통해 기대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이의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고요. 일주일 단위로 책이 집에 배달되니까, 또 배달되고 수거해 가니까 일주일 동안 읽을 책, 일주일 동안의 독서에 대한 목표와 규칙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서너 권의 책 중에는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아주 신중히 찾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책들도 있고요. 아이나 저의 관심 밖의 책들도 가끔 만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주 가끔은 이 책은 좀 별로다 싶은 책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책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아이북랜드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레벨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주제별 구성도 선택할 수 있어서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하루에 30분씩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시간 목표를 주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 읽을 책들, 이런 목표가 성취감을 주기에 더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도서 대여 서비스와 별도로 원래 읽히던 재미있는 책을 사다 놓고 틈나는 대로 읽게 하는 일은 지속했어요. 재미있어서 읽는 책과 편독 방지 차원에서 읽는 책, 두 가지 형태의 책 읽기가 동시에 진행된 거죠. 집으로 배달되는 책 중에는 읽고 싶어 하는 책도 있지만 그다지 흥미없어 하는 책도 있을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책은 스스로 읽게 하면 되고, 혹 재미없어 하는 책이거나 함께 읽으면서 나눌 거리가 많겠다 싶은 책은 간간히 함께 읽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부모님이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직접 도서관에서 대여해 주시고 읽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 직접 고르시다 보면 취향에 의한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픽션과 논픽션, 언어나 정서랑 관련된 책, 과학책 등 고루 섞이면 좋겠어요. 딱 들어맞는 균형은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 책들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아예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수상작이나 권장도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권장도서를 발표하는 기관마다 성향이 있으니까 몇 가지 기준을 함께 펼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3단계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1단계의 방법을 완전히 끝내고 2단계에 들어가고, 2단계로 완전히 끝내고 3단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1단계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고 2단계가 잡혀가면서 3단계에 들어가는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실천하다 보면 1, 2, 3단계의 과정이 겹쳐지거나 병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독서 독립 성공을 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아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We are light.